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그동안 세월호법을 두고 대치 국면에 섰던 여야가 이번에는 이른바 증세 논란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이나 지방세 개편은 명백한 서민 증세다라고 하면서 비난에 나섰고요. 새누리당은 아니다,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속이 끓는 것은 대한민국 서민들 뿐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서 지방세 인상까지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연컨대 서민 증세 없다던 정부 믿어도 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정치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연컨대 서민 증세는 없다고 하던 정부 믿어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까칠한 뉴스 전해주실 분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거 개입 문건을 만든 국정원 간부가 승진이 돼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관여를 철저하게 근절하겠다. 이게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달랐습니다. 정치 관여 계획을 담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돼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을 최근 1급 고위 간부로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인데요. 이른바 반값 등록금 대책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됐던 추아무개 씨를 지난달 말 정기 인사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1급이죠. 국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문건에는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 자료로 작성해서 심리전에 활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캐나다 방문 중이죠. 국빈 방문 중인데 캐나다 총리하고 만나서 한 캐나다 FDA 공식 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현지 시간으로 23일인가요? 22일에 뉴욕으로 돌아왔는데요. 뉴욕으로 왔는데 현지 시간 22일 한 캐나다 FTA가 공식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 2005년 협상 개시 이후에 9년 만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양국은 10년 동안 이 두 나라가 거래하던 품목의 98%가량의 관세를 없앨 예정입니다. 자동차 수출은 크게 늘어나지만 쇠고기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FTA 타결을 계기로요.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안전에 관한
계획이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이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을 하면 국무총리가 네.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는 자신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느라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이 때문인지 선을 확실히 그어놓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기본 방향 및 향후 추진 계획이라는 보고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네. 현행법상 보면요. 중대본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총리가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요. 119와 122 등 그 현재 20여 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살 관련 소식인데 통계청이 자살 통계를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올랐네요. 네, 하루 평균 약 40명이 자살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감소세를 보였던 자살 사망자 수가요.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요.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만 4,400여 명이 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60명가량 늘어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40여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26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파르게 자살이 증가했고 2012년에 다소 주춤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그 OECD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의해서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뀐다고요? 네,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이요. 그 특례법이 오는 29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나 방관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즉각적인 격리,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례법이 시행되면요. 이게 아동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이번 특례법은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계기가 됐고요. 또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소식인데요. 오늘 새누리당의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입을 열었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비주류다 그리고 뭐 비박계다 이렇게 분류되는 김문수 위원장이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당내 혁신위원 인선 과정에서 친박 주류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문수 전 지사는 스스로 내가 대표적인 친박 인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혁신위원이 개헌을 의제로 다루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적어도 개헌이 되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지금 개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바뀌고 정치 혁신을 하라는 것이라면서 일축했다고 합니다. 네, 혁신위원회가 열려봐야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 40여 명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루에 몰아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런 제안이 왜 이제야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의원은 오늘 성명을 하나 냈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여야 대표 연설을 하루씩 번갈아 실시했지만 행정부가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이틀씩 서울로 와서 연설을 듣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이번 성명에는 여야가 없었는데요. 새누리당 18명, 새정치연합 19명을 비롯해서 네. 여야 앞에서 모두 한 4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대표 연설을 하루하루 분리해서 하는 것이 뭐 일종의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 정당 대표들 상당히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미국이 이 시리아 내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죠. 네. IS.
이슬람 국가라고 번역하는데 네. 이 IS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라크에서는 IS 공습이 있었지만 시리아 내에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요. 이번 공습은 시리아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4시 30분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요. 미군과 동맹국들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투기와 폭격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IS를 상대로 한 국제연합전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9분인데요. 이 시간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이 시각보다는 서울 시내 교통량이 조금은 많은 편인데요. 특히 돌발 구간들이 있어서 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여파로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고장차 지점을 지나서도 영동대교까지는 쭉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쪽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내부순환로의 경우는 성수 가는 길입니다. 사근 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여파로 마장 램프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그 이전은 방면 성산 램프에서 정등 터널 지나는데도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산 터널들 상황 모두 다 어렵습니다. 1호 터널부터 3호 터널까지 강남 방면으로 밀려서 가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가 양재역에서 강남역, 봉은사로가 선정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정치권이 대치 전국의 해법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죠. 그리고 어제는 여야 대표 회당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꽉 막힌 대한민국 정국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윤관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 의원입니다. 네. 어제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사실 공식적으로 비대위가 첫 선을 보이고 나서 문희상 위원장이 취임으로 치면 4일 만에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를 회동을 했습니다. 네. 분위기는 뭐 알려진 것처럼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동안 허심탄회하게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짧았지만 좀 강렬한 만남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그동안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러한 정치 복원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세월호법 협상으로 이제 교착된 꽉 막힌 전국에 대한 타개와 돌파에 대한 의지에는 차이가 없었고요. 네. 앞으로도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격의 없이 제한 없이 대화할 것이라는 화답을 서로 나눴습니다. 네. 또한 이분들이 과거에 큰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고요. 또 원내 지도부만의 협상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서 양당 대표 간의 신뢰 회복에 기초해서 큰 정치를 통해서 공식적인 협상 창구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저희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이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뭐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네, 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무슨 다른 특별한 얘기 없었습니까? 뭐 얘기를 좀 나누신 것 같긴 한데요. 예. 아직 저희한테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도 안 해줘요. 예, 네. 뭐 아마 세월호법 협상이나 또 정치 복원을 위한 두 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제 세월호법 관계는 이제 원내 대표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원내 대표들 곧 만난답니까? 원내 대표는 서로 간에 이제 8월 7일 1차 합의, 8월 19일 2차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차 합의가 나와야 될 시점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시로 아마 연락은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어떻든 협상을 시작했던 당사자들이고 또 법안 문제였기 때문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마무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현재 대화를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세월호 특별법은 저희는 제1의 민생법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또 특수성상 진상조사를 구성해서 유족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족들의 양해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유족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여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야박하게 내린 가이드라인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네. 청와대의 발표는 발표고 대통령의 입장은 입장이고 또 이것을 직접 협상하는 법을 다루는 국회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지가 지금 절실한 입장입니다. 네. 특히 얼마 전에 유민 아빠 김용호 씨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지 않으려면 네. 이에 준하는 다른 법안이라도 제시해달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그 탄력적인 입장들에 대한 논의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적극적인 해결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이겠죠. 네. 여기에 정치권의 화답, 특히 새누리당의 가이드라인 정치를 뛰어넘는 대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저 여야 간의 원내대표를 위해서 실무진에서는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뭐 수석대 부대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정책위의장도 있고 해서 네. 여러 가지 뭐 비공식 대화는 있을 것입니다. 네,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로 알아주면 되겠네요. 저희가 대화를 만나서 뭐 다 타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다양하게 빨리 만나서 해결하자라는 그런 네. 서로 간의 접촉을 하기 위한 네. 논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예비 논의라고 얘기했죠. 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시간에 이 새로 선출된 유가족 대표위원장, 대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면 이에 준하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얘기는 전에부터 해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준하는 조치라는 게 뭐냐? 이것에 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내셔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 내신 거 있습니까? 뭐 저희도 그에 준하는 애초부터 진상규명이 목표였고 그거를 잘 해내기 위해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또 하나의 장치로 특검 추천권이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보완하기 위한 준하는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추천권이 이제 2차 합의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여당 쪽에서는 더 이상 양보 못 하겠답니까? 뭐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아마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뭐 협상이라는 게 서로 간에 한 가지 주장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꽉 막힌 길에서 그 길을 또다시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서로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준하는 조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딱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서로가 명분과 실리와 또 유족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에 화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은 각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네요. 오늘 말씀 더 자세히 안 하시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협상이라는 건 양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양쪽이 균등하게 좀 양보할 방안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도 갖고 알겠습니다. 100%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은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협상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양보할 용의는 좀 있으시고요. 제가 뭐 새누리당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꼭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양보 이런 걸 떠나서 8.19 합의가 유족들에 의해서 동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족도 이제 준하는 조치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8.19 합의안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면 뭐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에 국회 등원하십니까? 26일 본회의라든가 29, 30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의학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신 의사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직권상정 결정하기 전에 원내대표단이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선진화법의 정신이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일방통행 강행을 없애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간에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합의를 기초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근데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가장 나쁜 직권상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예. 또 지금 당대표도 저희가 비대위원장이 새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예. 새로 특별법도 그 협상의 논의가 이제 거의 막바지 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다시 그 여야가 함께 국회의장하고 대화를 해서 예. 국회 권위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예.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논의가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직권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법적 근거는 국회 사무처 쪽에서 아마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요. 그 예. 선진화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예. 뭐 그분 과거의 집권상정과 뭐 다를 바가 없게 되고요. 네. 오히려 여당이 또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하던 집권상정을 의장이 도맡아서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직권상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법에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예,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이미 91개 법안은 다 법사위까지 통과돼서 본회의에 가 있으니까. 아니,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 법에 대해서는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예. 본회의에 그대로 붙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네. 논의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의사 일정과 이제 법안에 올린 순서나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끼리. 네. 그러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없이 그냥 법사위 통과했다서 무조건 올린 상태인데. 네. 진짜 민생 법안이 거기 몇 개가 있는지. 네. 또는 지금 부자 증세는 하지 않고. 예. 감세했고 또 서민 그 지금 한테 세금을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담배세나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관련한 법이 혹시 있는지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본회의를 올리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또 서로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올리겠다는 거고요. 아마 저는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동안에 다 여야가 합의가 돼가지고 상임위 법사위 다 통과됐는데 이걸 또. 됐다고 해서 바로 다 그냥 그대로 본회의로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는 어디까지 올린다라든지 어떤 법안을 주로 올린다. 이거는 또 여야 간에 또 서로 간에 좀 조율을 합니다. 네. 그럴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것은 그렇게 선진화법이 적용이 돼서 그래도 토론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미 통과된 거는 선진화법하고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철저하게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 윤관석 의원님께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특별 결의문 발표한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거로 그 전국에 49개 자사고를 설립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특성화, 다양화, 글로벌화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점점 왜곡되고,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 형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을 선발하면서 일반고는 황폐화됐고, 네. 또 등록금이 이제 일반고에서 자사고가 평균 3배가 높습니다. 네. 최대치가. 예, 귀족학교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간의 서열화, 위화감 조성 등의 부정적인 그 영향이 커졌습니다. 교육부가 사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고 취지가 훼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 제공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나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실하고 무책임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자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새로 교육감들이 선출되시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그런 정책이나 또 규정들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교육 자치라는 측면이 어긋난다, 역행한다. 네. 이래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특별 결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예, 현재 교육부가 이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될 행정부처인데요. 네. 하나의 예로 서울교육청과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사고 문제로. 예. 그동안 수수방관하고 관리감독 부실하다가 이제 와서 교육자치에 역행되게 관련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협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당당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갖는 게 현재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그 문제의 갈등을 지금 교육청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윤관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삼성신도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대리기사 간에 있었던 간에가 아니죠. 폭행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두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단연컨대 서민 증세 없다고 하던 정부 믿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4228번님께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적으셨고요. 5889번님께서는 이미 담배값 대폭 인상을 통해서 서민 증세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경찰에 출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 사과한다고 하는 그런 서면을 제출을 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네, 단연컨대 서민 증세 없다던 정부 믿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1459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거 때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던 분들인데 이러다가 복지 없는 증세가 될까 걱정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8897번님께서는 복지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대상이 서민인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전국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혁신의 기치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내홍을 빚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대위 체제를 구축했고요.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은 여당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수가 혁신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수가 혁신한다는 게. 아니, 뭐 이건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보수 혁신 문제는 보수의 본원적인 사명이죠. 원래 이제 보수라는 게 그 사회가 급진적으로 혁명과 같이 급진적인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가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뭐 그런 일반적이고 본원적인 건데 특히 최근에는 저희 새누리당이 그렇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지지율을 못 올리잖아요. 네. 물론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데 이게 자기 실력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야당이 워낙 엉망이니까 워낙 못하니까 그 반사작용으로만 항상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실력을 높이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수의 실력을 높이겠다. 예, 예. 네. 그게 이제 보수가 혁신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하태경 의원님은 그 아침 소리라고 하는 그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 모임의 회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대변인 맡고 계신 거죠? 근데 아침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아침에 나는 저희들이 소리입니까? 매주 월요일 아침에 만나서요. 모임이 예. 아침에 발음만 하는 모임입니다. 네. 그런데 아침에 하시고 싶은 바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뭐 예를 들어 지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국회의원 총사퇴해야 된다. 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과격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각제 국가라면은 지금 사실 국회가 해산됐습니다 이미. 네. 국회가 뭐 4,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긴 하지만 내각제가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대통령도 국회가 돕지 않으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예.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국회가 정지되어 있다는 건 나라가 지금 정지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이걸 초래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국민한테 빨리 심판을 받고 국회를 재구성해야 된다. 그게 해법이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총사퇴 그리고 조기 총선 이것을 주장을 하셨었군요.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예. 그 국회의원 총사퇴하자고 해서 사퇴할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지금 그 법의 문제가요. 그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 식물국회법이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회가 식문화됐을 때 이걸 바꿀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옛날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식물국회가 장기화될 때 국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법, 국회가 자진 해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지금 입법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선진화법도 개정하고 그죠. 국회가 해산되고 재구성될 수 있게. 국회 해산과 재구성에 관한 문제를 헌법이 아니고 일반 법으로 안을 내시려고 그러신다고요? 그렇죠. 헌법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자진 사퇴에 동의하면은 그 국회는 모든 의원이 총사퇴한 거로 한다든지. 뭐 그래서 전국 동시 보궐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안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회 해산 관련 법안을 연구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시겠다. 예. 그렇군요. 개헌 말씀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이 개헌에 관해서 하태경 의원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개헌은 해야죠. 해야 된다. 해야죠. 지금 사실 우리 87년 헌법인데 30년 됐고 지금 헌법 체계하에서 지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그리고 시대의 발목을 잡고 있고 뭐 국민들 거의 뭐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딱 국회의원 다 죽어라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다 듣고 계십니까? 듣고 있죠. 이런 상태가 국회의원 개개인이 잘못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헌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레임덕이 오거든요. 예. 3년 지나면은. 예. 그러면 뭐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죠. 또 네. 지금 현재 국회는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뭐 제대로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네. 제도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봐야죠. 네. 그 개헌을 하자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 개헌에 관해서 김문수 이 보수혁신위원장, 예. 은 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런 거 그렇게 발언한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이제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예. 보수혁신 특위의 주된 과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혁신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6개월 한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혁신, 정치혁신, 그러니까 그 당헌 당규 혹은 일반 법률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일단 주된 메인 과제로 해야 되고 개헌 문제를 6개월 안에 뭐 결론을 내기가 어렵죠. 그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개헌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레임덕이 빠진다 지금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발표한 거 아시죠? 예, 뭐 그렇게 그런데도 한 것 같습니다. 개헌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논의는 당연히 해야죠. 논의만 하시는 거예요? 뭐 개헌 논의를 하고 여야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해야죠. 네. 어차피 대통령은 5년 단임제고 개헌 문제는 정권을 뛰어넘는 일 아닙니까?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일인데 그 부분은 만약 여야가 합의가 되면 대통령하고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큰 틀로 다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야 합의가 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어떤 입장이죠? 개헌에 관해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한테 그도 개헌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개헌에 관해서 지금 금년부터 추진하겠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동력이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위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수혁신위원회에서도 개헌이 주된 과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국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관련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 이것도 헌법사항이고 또 지금 상시국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개헌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헌 관련한 언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문수 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방식에 대해서 이거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님 반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반대했습니다. 이제 왜요? 그 이유가 이제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이 그 이렇게 표현 특수 약자층에 비례 100%를 다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특수 약자층에.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약자층도 아니고 범위를 더 좁혀가지고 특수 약자층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비례라는 게 각계각층의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우리가 인재를 쓰는 건데 이렇게 좁힌 예를 들어 뭐 약자층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 이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오늘 보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뭐 좀 표현에 오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표현에 오해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이 특수 약자층이 누군지 언급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김문수 위원장님이 뭐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시 한번 그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혁신위원회에 그 원내 의원들은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외 의원들을 영입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정식 출범이 됩니다. 거기에 관여는 안 하고 계십니까? 그건 이제 김문수 위원장님이 하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참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는 뭐 개헌을 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개헌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에서 가장 그 제도상 문제가 되는 게 상향식 공천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도 6.4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전면적 상향식 공천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현역 기득권 지키기였어요. 현역 중에서 지금
지금 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현역이 가장 인지도가 높죠. 네. 지지 기반이 넓을 거 아닙니까?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인이 들어와서 현역이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로 모순되는 게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하면서 가장 기득권 유지에 우호적인 제도인 전면적 상향식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게 서로 대립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역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됩니다.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권 내려놓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은 전면적 상향식 공천. 네. 100% 상향식 공천이죠. 네.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재검토하자고요. 예, 여야 양당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공약이었는데 그거다. 선거 공약은 그게 공약이었죠. 공천 폐지하자. 아니야. 그 말고도 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게. 지방의원 공천 폐지하자가 공약이었죠. 아니 그리고 공약은 상향식 공약도요. 여야가 합의해서. 근데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우리 해봤잖아요. 6.4 지방선거 때. 그래서 반대하신다. 사람이라는 건 반성적인 동물인데 네. 한번 해보고 나서 거기 잘못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거는 성찰적 정치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위원장이 그 혁신에 와서 전권을 위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는 정권을 줄 수가 없다. 뭐 최고위원회도 있고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 동의도 얻어야 되잖아요.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회에 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 정권을 주는 거는 김무성 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회 결정사항이 그냥 통과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 현재의 특권 국회의원 현역들한테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역들의 반발이 커지고 국회 의총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결정도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혁신위원회는 전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김문수 위원장이 혁신위원회 정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엔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 의원님이 혁신위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혁신위원이 안 되더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주지 않으면 혁신위원회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혁신위원회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친박이 많이 참여를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옛날 것 같아요. 옛날 얘기다? 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친박으로 분류되다가 이번에 혁신위원 되니까 친박 아니라고 언론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친박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는데 달리할 사람이 없거든요. 또 동시에 다 비박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 박근혜를 새누리당에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친박이고 다 비박이다 이런 거지. 지금 시기에서 그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바야흐로 이제 대화 정치가 좀 복원이 돼야 될 텐데요. 잘 안 돼요. 그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대화 정치를 잘 못합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이 자력으로는 지지율 높이는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새누리당이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근데 좀 약간 웰빙이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게 지금 여론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크게 욕 안 먹으려고 그러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한테 지지가 그 선까지 안 올라간다고 저는 그래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진정한 유러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뉴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네, 서민 증세에 없다는 정부 믿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9774번님께서는 아무리 길을 쓰고 벌어도 세금 내면 끝인 삶 힘듭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7899번님께서는 담배값 인상이나 지방세 문제는 보편적 증세지 서민만의 증세는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잠시 뉴스 드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